네, 우주 패권 경쟁의 막이 오른 2025년 중요한 시기에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정의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지의 세계로만 생각했던 우주, 이 공간을 좀 탐사하고자 하는 거물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갑부들과 함께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이 경쟁에 좀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있던 우주 산업과 현재 있는 우주 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좀 더 이념 전쟁, 이념에 대한 갈등, 그래서 좀 더 체제 우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좀 수단으로 많이 우주 개발이 좀 많이 활용이 됐는데 2000년대 넘어서 현재까지 봤을 때 최근에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우주 경제 규모가 약 700조에서 800조 원, 하나로 700에서 8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대부분의 기관들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맥킨지에 따르면 2035년까지 1조 8천억 달러, 약 하나로 2,600조 원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참여도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좀 더 산업의 성장 초입 단계에서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정부 차원에서 투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 그리고 매출 등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00조 원까지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좀 이제 체감이 되는 편인데, 트럼프 이기 좀 일론 머스크와 손을 잡은 것에 이어서 이제는 미래 목표까지 좀 공유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업에 대한 규제도 좀 완화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주항공 관련주 국내에서도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 트럼프 행정기가 이번에 2기가 얼마 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기 1기 때 사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국의 우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1기 행정기 때 미국의 달 탐사, 그러니까 전 세계 달 탐사 주요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군대 조직에서 우주군이 창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우주군이 창설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주 산업에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오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기 때는 1기 때는 잘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좀 더 경쟁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기업들에게 기회를 나눠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트럼프 행정이 2기로 들어오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좀 잘하는 기업들에게 많이 사업적인 기회를 많이 몰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고, 특히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좀 성장 가능성을 보이지 않나 하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이 같은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지우개 측면뿐 아니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편이 잘하는 친구들한테 더 지원을 해주자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보면 더 잘하는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스타링크가 이르면 3월에 좀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신 생태계를 좀 흔들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통신업계에는 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먼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아니면 트위터, X 같은 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을 취득한 게 200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를 설립한 게 2002년이었어요. 훨씬 이전이네요. 예, 그만큼 우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좀 많은 투자를 해왔었고, 거기에 대한 결실이 지금 많이 좀 빛을 발하고 있는데, 특히 이 스페이스X가 로켓도 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굉장히 큰 매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타링크입니다. 네. 그래서 스타링크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타링크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SKT, KT, LG를 통해서 통신 3사를 통해서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를 쓰는 것처럼 스타링크도 그와 같은 통신 서비스 업체입니다. 근데 다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광 케이블망을, 지상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궤도에 있는 지구 우주상에서 궤도를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통신 신호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스타링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조기된 위성통신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스타링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에 이제 2분기 중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이제 시장의 예측이 있는 가운데, 만약에 국내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를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국내 영향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서비스가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스타링크가 비집고 들어올 구멍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링크도 B2C로 서비스하기보다는 국내에 있는 통신 3사들과 지금 MOU를 맺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신 3사를 통한 좀 더 B2B 형태의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배를 탔을 때 배에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비행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행기 모드를 하면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 못했잖아요.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좀 더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걱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비용도 비싸고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크게 통신 3사들의 뭐 비중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B2B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나은 서비스를 줄 수 있을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요. 민간 시장에서는 사실 스페이스X가 그래도 좀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국내 관련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사실 스페이스X가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 이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좀 더 자국에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좀 그러니까 갇혀 있는 편이잖아요. 방산과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스페이스X와 관련주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국내에서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뭐 HVM 같은 종목, 그러니까 특수 철강을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특수 철강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원자재 같은 부분에서는 HVM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스페이스X와 직접적인 관련주를 찾기는 어렵지만,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항공우주 우주 산업과 관련된 영역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우주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스터디하시면 좀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특수 철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HVM도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2기 그래도 좀 놀라웠던 게 행정명령으로 우주항공이 꼽히면서 이번 주 굉장히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올해는 확실히 좀 다른 흐름이 기대되고 있는데 올 한 해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먼저 우주 산업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비단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이건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꾸준히 예산 편성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 국내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지금 좀 더 우주 산업의 성장에 있는 앞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서비스들이나 지상 장비 쪽이 커지기 위한 앞단에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돼서는 위성 제조 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이랑 좀 연관이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이 있는 좀 관측 위성 제조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네.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국내에서 세트레가이나 루미르 같은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좀 더 그런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세트레가이를 좀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이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위성 제조를 하고 있는 세트레가이를 좀 탑픽으로도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주항공도 사실 전문가시지만 이 네이버와 카카오도 좀 커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AI 모멘텀으로 보면 이쪽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기업의 또 주가를 보니까 전혀 다른 양방을 좀 그리고 있더라고요. 4분기보다는 좀 올 한 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AI 관련된 부분을 좀 요약해서 히스토리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22년도 11월 달에 챗 GPT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3년도는 말 그대로 AI 서비스가 화두가 됐었던 네.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까지 이제 국내에서도 그에 따른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시가 됐는데, 다만 여기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출시한 AI 서비스들이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거기에 대한 이유를 꼽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 대비해서 좀 더 AI에 투자하는 금액, 절대적인 금액이라든지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인력, 자본들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AI 서비스와 관련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게 되냐면 직접적인 AI 서비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 부문, 광고나 커머스의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광고 커머스에서 좀 더 추천이라든지 AI 서비스를 통한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이퍼 클로버 X나 카나나 아시는 분들 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글로벌 빅테크와의 좀 AI 쪽에서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광고나 커머스 쪽으로 잘 엮어볼 수 있는 방향을 통해서 실적 성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정희훈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